자, 이 죽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49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인 분석과 이 실존론적인 분석을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과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생물학적인 탐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존재적 탐구의 밑바탕에는 존재론적 문제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 생명체의 끝남은 끝나버림이라는 것입니다. 페어 엔덴이에요. 이것은 테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달라요, 서로. 그래서 현존제도 생리학적 생명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존에는 생물학적 사망 이전에 삶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다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하고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인 해석은 생물학과 생명의 존재론에 앞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레벤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단어로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현존제의 실존보다는 결여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레벤보다는 더 중요한 그러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학적인 이런 접근보다도 실존론적인 접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음의 분석은 차안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안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지금 이런 죽음 분석의 방향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은 뒤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은 죽음 자체를 존재론적 본질에서 개념 파악한 다음에야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의 그 밖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분석론, 하이데거가 말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론적인 분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생물학, 심리학, 변신론, 신학 이런 이제 것에서 죽음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방법론적으로 순서상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학문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으로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50절에는 죽음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조를 앞서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완과 종말과 전체성에 대한 고찰은 종말을 향한 존재로서의 죽음의 현상을 현존제의 근본 구성 틀에서 해석해야 할 필연성을 기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의 차원에서 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죽음이 현존제의 존재에 속한다면 죽음은 염려라고 하는 틀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이렇게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것도 미완의 것도 아닌 앞에 닥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닥침. 자, 그래서 죽음은 현존제 자신이 떠맡아야 할 가능성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가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능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 내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데거 죽음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죽음은 가능성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성과 관련해서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죽음은 전적으로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가장 고유한, 그리고 무연관적인 가능성이며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가장 고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개인에게 고유한 가능성이고, 그리고 이제 무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연관되지 않는 가장 개별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다른 것과 연관되지 않는 아주 개별적인 이런 이제 가능성이며, 건너뛸 수 없죠. 죽음 뭐 무조건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고유하고 가장 무연관적이고 가장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으로서 죽음은 탁월한 앞에 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탁월한 가능성인 거죠. 현존재 자체가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현존재의 가능성은 다른 사물적 가능성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물적 가능성은 실현되면 끝나버리지만 현존재는 또 가능성이고 또 가능성이죠. 그런데 현존재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이고 건너뛸 수 없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탁월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왠지 죽음을 이렇게 떠올리면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무서움, 이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염세적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이데거는 이걸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존성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존재가 이 가능성 안에 내던져져 있다는 거죠. 게보르페나이트, 내던져져 있다. 내던져져 있음과 처해 있음 이야기가 있었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현사실성이죠. 죽음은 실존성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현사실성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내던져져 있음을 근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불안인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의 불안, 이란 것이 있죠. 이것은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이고 건너뛸 수 없는 존재 가능성 앞에서 불안해하는 거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처해 있음이죠. 처해 있음이고 기분이죠. 그리고 이제 빠져있음과 관련해서 현존재는 늘 이 죽음 앞에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개 빠져있음의 방식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빠져있음에서 가장 고유한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의 도피가 고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 가지 염려의 구성 계기를 가지고 죽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존재론적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염려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